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작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껏 읽지 않고 있다가 정말 우연히 접하게 돼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보고 다른 분들이 쓴 독후감 후기들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베르테르의 로테에 대한 사랑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 거꾸로 쓰는 독후감을 써보겠다라고 해가지고 독후감을 써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베르테르는 그 시절의 금수저였습니다. 로테는 베르테르를 처음 만났을 때 약혼한 상태였고 이후 결혼하였습니다. 알베르트는 로테의 여인이고 남편이었습니다. 베르테르,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로테의 스토커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녀가 상대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고 사랑을 갈구하고 자기 맘대로 안 될 때 짜증과 화를 내고 미친 남자? 로테, 베르테르에게 끊임없이 희망 고문을 하는 악녀 아닐까? 베르테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 취할 듯 말 듯 자기 주변에서 서성거리게 만드는 악녀? 알베르트, 로테의 약혼자 및 남편으로서 베르테르의 마음, 행동 등을 다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베르테르를 대하는 저 처신은 뭐야? 천사 코스프레야? 하는 생각. 그러므로 결말, 로테에 대한 사랑을 체념한 베르테르는 죽음만이 그의 사랑을 완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이릅니다. 로테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까지 거절당한 베르테르는 결국 알베르트에게 빌려온 권총을 이용해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글쎄, 이런 것이 사랑일까요? 괴테라고 해서 꼭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생각을 AI한테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매우 날카롭고 현실적인 통찰이다. 고전이라는 이름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캐릭터들의 행동을 지금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했다. 사실 현대적인 윤리관과 심리학의 잣대로 보면 질문자님 즉 나님의 해석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하다. 각 인물에 대한 분석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작품이 왜 그렇게 불편한 명작이 되었는지 몇 가지 관점을 더해보고 싶다. 1. 베르테르, 낭만이라는 이름의 스토커. 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시대였다면 베르테르는 위험한 스토커나 경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중심적 사랑, 상대방의 상황, 상대방은 기혼자이죠.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타오르는 것만 몰두합니다. 정서적인 폭력,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편의 총을 빌리는 행위는 남겨진 로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겨주는 잔인한 복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로테, 거절 못하는 어장관리녀 혹은 희망고문. 로테 역시 현대적 시각으로 볼 때는 어장관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지 남기기, 마음을 확실히 정리해주지 않고 계속 곁에 두며 다정한 태도를 유지한 것은 베르테르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위로, 자기 민족을 위해 베르테르의 헌신적인 사랑을 곁에 두고 즐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세 번째, 알베르트, 속을 알 수 없는 방관자. 알베르트는 정말 기묘한 이름입니다.
감정의 것에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아내를 쫓아다니는 남자에게 권총까지 빌려준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태도입니다. 사회적 가면, 나님 말씀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천사 코스프레이거나 혹은 감정이 메마른 채 사회적 체면과 원칙만 따지는 차가운 인격체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왜 명작인가? 괴테의 의도입니다. 괴테가 이 소설을 썼을 때 사실 이 작품은 감수성의 폭발을 상징했습니다. 당시 유럽은 이성적이고 딱딱한 계몽주의 시대였는데 베르테르처럼 앞뒤 안 가린 감정에 모든 것을 거는 인물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질풍노도, 이성 따위는 집어치우고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광적인 열망이 당시 젊은이들을 열광시켰고 실제로 베르테르 효과, 즉 모방 자살까지 일어났죠. 예술의 기록, 괴테는 이것이 옳은 사랑이라고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감정에 눈이 멀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가장 철저하게 기록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에 대해서 따님이 느끼는 불편함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파괴적인 집착입니다. 고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찬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님처럼 정말 이것이 사랑일까?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작품을 가장 주체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제 나무쌤의 입장에서 제 시각에서 보기엔 이런 인위적이고 파괴적인 열정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제가 늘 주장하는 무의의 평온한 사랑이 훨씬 더 본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런 어떤 저희가 유명 작품을 읽었을 때 무조건 그거는 명작이고 유명 작가의 작품이고 잘 씌워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로 어떤 그런 거를 따라가는 것도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은 그런 소설도 비틀어 봐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고전에서 나오는 작품들 중에 이렇게 비틀어 보면 꽤 재밌는 작품들이 몇 작품 있는데 앞으로 혹시 제가 리뷰하는 시간에 그런 작품들이 포함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재밌게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과거에는 아름답다고만 생각했던 작품을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며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에 동의가 되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튼 참 재밌는 작품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리뷰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으로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손은 아직도 안 났습니다. 이거 풀려면 한 2주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